네, 오늘은 복수해석하기의 4장의 18번째 시간으로서 아마 이 복수해석하기의 이론 강의로서는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난 뒤에는 마지막 강의에서는 이 복수해석하기의 후반부에서 증명했던 여러 가지 정리들을 활용한 문제들을 몇 개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맥시멈 모듈러스 시오렘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듈러스는 절대값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말로는 최대 절대값 정리, 최대 절대값 원리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우스 민 밸류 시오렘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요. 네, 이것은 증명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거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코시 인테그럴 포뮬러와 똑같은 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함수 f가 우리가 이제 코시 인테그럴 포뮬러에서는 일반적인 심플 클로스 컨투어였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디스크 이런 이제 원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까지 포함하고 이 내부에서 이 함수 f가 어널리틱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우리가 코시 인테그럴 포뮬러를 사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G0이 이 서클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G0은 이렇게 이제 표현된다는 것인데 밑에 증명을 해서 요식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라는 것을 중심이 G0이고 반지름이 R인 1이니까 이렇게 매개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G0 더하기 R 2의 I 세타승 이렇게 하고요. 세타는 주기가 2파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든지 아니면 0에서 2파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시 인테그럴 포뮬러는 FG0은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파이 i분의 1 곱하기 G 빼기 G0분의 FG를 이 C에서 컨투어 인테그럴 한 값과 같습니다. 이때 요것의 이제 컨투어 인테그럴 값을 이 매개화식을 이용을 해서 직접 계산을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G 대신에 이 식을 여기에다도 대입하고 여기에다도 대입하고 이 뒤에는 이제 아마 미분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대입해보면 분모는 R2의 I 세타승이 되고요. 여기 이제 분자는 F의 G0 더하기 R2의 I 세타승 네 이렇게 될 것 같고 여기에는 이제 요걸 미분하는 건데 G0은 상수니까 요거만 세타로 미분을 해보면 I, R2의 I 세타승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R2의 I 세타승이 이렇게 없어지고 I가 이렇게 나오면 2파이분의 1 곱하기 0부터 2파이까지 FG0 더하기 R2의 I 세타승 네 이걸 적분하는 값과 같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오늘 이제 시작하는 코시 민 밸류 시오렘이 되겠습니다. 왜 민 밸류 시오렘이라고 하냐면 미적분학 시간에 배운 그 평균값 정리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중심이 지금 G0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함수 값은 G0 더하기 R2의 I 세타는 이제 어디 있는 점이냐면 여기 있는 점이잖아요. 네. G0 더하기 R2의 I 세타는 여기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세타가 한 바퀴 돌아가면 요 점을 요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을 다 적분을 한 다음에 지금 요거 이제 한 바퀴 2파이만큼 돌았으니까 2파이로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 있는 값들에 마치 평균값으로 이 FG0을 계산할 수 있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민 밸류가 이제 서클에 있는 이 함수 값들의 평균값으로 이 FG0을 계산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 가우스 민 밸류 시오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가우스 민 밸류 시오렘을 이용을 해서 다음 렘마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공부하는 맥시멈 모듈러스 시오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렘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증명을 해보죠. 이러한 그 네이버우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G0이 앞서 이제 거의 비슷하게 G0이 이렇게 있고요. G0을 중심으로 하는 엡실론 네이버우드를 이렇게 우리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 네이버우드 안에 임의의 점 G를 이렇게 잡아보면 FG의 절대값을 계산해보고 가운데 센터 FG0의 절대값을 계산해봤을 때 항상 절대값 FG보다는 이 가운데 센터에서의 이 모듈러스 값이 더 크거나 같다는 이 가정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네이버우드에서는 어널리틱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문구가 이제 계속 반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 f, 즉 복수함수는 2차원, 2차원 되니까 4차원이니까 그림을 그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소 평면을 이렇게 XY 평면으로 이해를 해보면 이 3차원 나머지 이제 G축에다가 FG의 절대값이라는 요 값을 우리가 그리는 거 이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G0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저 위에 있는 네이버우드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 임의의 점 G가 있어서 여기에서 절대값 FG 값을 위에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점을 찍어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데다가 다 점을 찍었을 때 지금 이 가정은 fg0에서 이 절대값이 가장 크거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판에서 전부 다 이렇게 fg 값을 그렸을 때 이 값이 가장 이렇게 커서 이렇게 볼록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등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가장 크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을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가정에서 결론이 재밌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혼자만 튀어나올 수 있다. 네,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함수 f가 이 네이버우드에서는 컨스턴트 함수밖에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굉장히 이상하죠. 우리가 미적분학 2에서는 이렇게 솟아있는 함수들 많이 봤는데요. 지금 이 함수 f가 이 안에서 어널리틱이면 네, 이런 일은 절대 없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센터에서 함수 값의 절대값이 다른 함수 값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제로는 모두 다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렘마입니다. 네,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요 길이를 엡실론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엡실론보다 작은 로를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공부했던 가우스 민밸류 시오렘에 따르면 지금 엡실론보다 더 작은 이러한 원을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이 경계에서까지 함수가 어널리틱이 돼요. 그래서 가우스 민밸류 시오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절대값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이렇게 하고 절대값이 안으로 들어가는 부등식을 계산해 보면 fg0의 절대값보다는 2파이분의 1에 0에서 2파이까지 여기에 이제 절대값을 취한 요 적분값이 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걸 일단 스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g0 더하기 로 2i 세타는 어디 있는 점이냐면 지금 이런 데 있는 점이잖아요. 네, 이런 데 있는 점이죠.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이 전체 엡실론 네이버우드 안에서 절대값 fg0이 가장 크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세타에 대해서 fg0 더하기 로 2i 세타 승의 절대값은 fg0의 절대값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의 오른쪽 식을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볼 건데요. 2파이분의 1의 요 값은요. 지금 제가 밑줄 치는 요 값은 fg0의 절대값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부등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쪽을 계산해 보면 요건 이제 세타에 관한 상수함수가 되니까 계산해 보면 다시 절대값 fg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별 2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 하나하고 별 2개를 합쳐보면 fg0의 절대값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중간에 요게 나왔고 이것은 다시 절대값 fg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모두 다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fg0을 중심으로 이 값도 같고요. 아까 했던 요 값까지 이제 다 같은 식이 되는 거죠. 네, 요건 뭐 당연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같은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식을 요렇게 더 쓴 이유는 요 두 식을 이제 빼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2파이분의 1이 있고 적분이 있으니까 묶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파이분의 1 곱하기 적분 0부터 2파이까지 네, 아마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될 것 같습니다. fg0의 절대값 빼기 fg0 더하기 로 2i 세타 승의 절대값을 뺀 값을 우리가 세타로 적분한 값이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요 두 값이 같으니까 요 값은 0입니다. 요걸 이제 별 3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를 적분했더니 0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 함수를 세타로 적분하니까 이 피적분 함수를 세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뭐 어널리틱이니까 요건 상수이고요. 당연히 연속함수가 되고요. 아까 이 내부에서는 요 값이 가장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게 요것보다 크거나 같아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넌 네거티브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모든 세타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학 시간에 이런 걸 공부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그 fx를 어떤 구간에서 이렇게 적분을 했는데 0이 됐다. 그런데 이제 저 구간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에다가 이 함수 f가 저 구간에서 연속 함수까지 되더라. 네, 이런 가정에서는 이 함수 fx가 저 구간에서 항상 0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거든요. 네, 해석학에서 엡실론 델타의 아주 뭐 대표적인 연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피적분 함수가 항상 0이다. 즉,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 절대값이 가장 크다라고 가정을 했더니 이 안에 작은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이 원 위에 있는 모든 함수값의 절대값과
이 F G형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는 엡실론보다 작은 임의의 값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엡실론 네이버우드 안에 모든 점에 대해서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네이버우드 안에 있는 모든 G에 대해서 그 함수값의 절대값은 이 가운데 센터에서의 함수값의 절대값과 같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고요. 즉 절대값 fg가 어떤 도메인에서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원래 함수 역시 상수함수다라는 것을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우리가 아마 2장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컨스턴스 펑션이 될 충분 조건 5가지를 그때 기억하면 좋다라고 했었는데 그 섹션 2.17의 그 정리 중에 마지막 5번째 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절대값 f가 상수이면 원래 함수 f도 상수이다. 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제목이었던 맥시멈 모듈러스 시오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2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네, 첫 번째 버전만 잘 이해하면 두 번째 버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첫 번째 버전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죠. 함수 f가 어떤 영역에서 어널리틱이고 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건이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조건이 있죠. not constant, 즉 상수 함수가 아니면 이 절대값 fg는 이 영역 D의 내부이죠. 그러니까 도메인이니까 경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내부에서 맥시멈 밸류 최대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조금 더 수학적인 표현으로 쓰자면 D에 있는 모든 G에 대해서 절대값 fg가 절대값 fg형보다 작거나 같은 이러한 G형이 이 D의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함수 f가 어널리틱이에요. 그리고 만약 D의 내부에서 맥시멈을 갖는다. 물론 이제 요거 맥시멈을 갖는다는 것은 이 함수 f가 갖는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절대값 fg가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어널리틱은 되는데 그러면 요것의 모순이잖아요. 그러면 요게 틀렸다는 거죠. 즉 함수 f는 상수함수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요렇게 이해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메인에서 어널리틱이면 그 절대값 fg의 최대값은 이 내부에서는 절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도메인에서 어널리틱인 함수가 이 내부에서 이 절대값이 맥시멈 포인트가 만약 존재하면 이 함수 f는 상수함수이다.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이 렘마와 거의 흡사한데요. 뭐가 다르나 봤더니 아까는 어떤 점 G0의 네이버후드에서 G0 가운데 센터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면 컨스턴트이다인데요. 지금 여기는 임의의 영역 D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 D의 내부에 어떤 점 G0에서 만약 절대값 fg가 최대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상수함수이다. 약간 다르죠. 자, 그런데 요거 이제 증명을 2가지로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책에는 2번째 증명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철학적으로는 이 첫 번째 증명을 기억을 해두면 아, 이게 그럴듯하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증명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섹션 2.21인 것 같은데요. 그때 아이덴티티 시오렘이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덴티티 시오렘은 어떤 영역에서 어널리틱인 펑션을 어떻게 우리가 캐릭터라이즈, 즉 값을 정할 수 있느냐면 이 도메인의 서브 도메인에서 함수값이 같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직선에서 같은 경우라면 전체에서 확장되는 어널리틱 펑션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설명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증명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하기를 네, 요걸 지금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하는 거죠. 절대값 fg가 이 D의 내부의 어떤 점 G0에서 최대값을 어테인 한다라고 잠깐 가정을 하고 모순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G0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대값 fG0이 최대값이다. 그렇게 가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D가 오픈셋이고 G0이 지금 내부에 있으니까 G0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적당한 이러한 네이버우드를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네이버우드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네이버우드를 ng0, epsilon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이 이 D의 내부에서 G0이 이제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최대값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ng0 epsilon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뭐 요건 이제 앞에 렘마에서 요 가정을 보이고 여기에서 어널리틱이면 이 함수 f가 컨스턴트이다라는 것을 보였고요. 부분에서 지금 상수함수다라는 것을 보였어요. 그런데 상수함수는 어널리틱이니까 전체에서도 이 아이덴티티 소렘에 의해서 상수함수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상수함수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모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건 책에 따라서 아이덴티티 시오렘을 명확하게 앞에서 증명한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2.21에서 아이덴티티 시오렘을 정확하게 증명하지 않고 후반부에서 정확하게 증명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철학적으로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덴티티 시오렘을 활용하지 않는 증명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똑같아요. 절대값 fg가 이 g0에서 맥시멈 밸류를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모순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가 이렇게 우리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g0에서 우리가 절대값이 최대를 갖는다라고 가정을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d의 임의의 점 p를 이렇게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 D가 커넥티드 셋이기 때문에 G0에서 P까지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그려서 직선 하나로 연결되지만 실제로는 폴리고널 라인, 이렇게 이제 꺾은 선으로 다 연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앞서 공부를 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됐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라인을 L이라고 썼어요. 그럼 이때 요 D라는 값은 요 폴리고널 라인, 요 L에서 D의 경계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를 D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이런 걸 이제 D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 D는 어디에서 활용될 거냐면 이 점에서 어떤 이제 네이버우드를 이렇게 그릴 텐데 이 D보다 작은 걸 그리면 도메인 D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때 이 D가 복소평면 전체일 수도 있는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이 D는 아무 양수나 잡으면 충분합니다. 이때 G0부터 P까지 이제 점을 쭉 이 라인을 따라서 이어갈 텐데요. 그런데 이웃하는 점들끼리의 성질은 아까 설명했던 요 D보다 작도록 계속 잡아갈 거예요. 그래서 G0이 있으면 이렇게 G2를 이렇게 잡고 또 G2를 이렇게 잡고 G3, G4 이렇게 그 거리가 D보다 작도록 이렇게 우리가 시퀀스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점을 우리가 GN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때 요 NK는 GK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D인 네이버우드를 그려보는 거예요. G0에서 네이버우드를 그려보면 아까 요 사이의 거리가 D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네이버우드를 그려보면요. 이쪽에서 네이버우드를 그렸을 때 다음 점을 항상 포함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계속 복사해서 이렇게 그려보면 그 다음은 요 두 번째 것이 센터가 되도록 그리면 그 다음 게 이렇게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것이 센터가 되게끔 이렇게 그리면 또 그 다음 게 포함돼요. 그래서 이게 쭉 되도록 마지막까지 이런 원을 그리면 됩니다. 아까 이제 D의 그 특성 때문에 이 NK는 모두 다 이 도메인 D에 포함되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이때 첫 번째 요 N0에 대해서 방금 전에 공부했던 렘마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이 지금 요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가정이 G0에서 이 절대값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네이버우드 안에 있는 모든 G에 대해서도 FG0의 절대값이 가장 클 거거든요. 즉 절대값 FG가 G0에서 맥시멈을 갖기 때문에 이 D에 포함되어 있는 요 N0에서도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방금 전에 했던 렘마가 이제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FG는 요 N0에서는 상수함수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요 G0 안에 사실 아까 어떤 점이 있었냐면 다음 점 G1이 이렇게 포함되도록 우리가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크게 그려보면 GK가 이렇게 있고 큰 원 NK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GK 더하기 1이 있다.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상수함수니까 지금 G1에서의 함수값과 G0에서의 함수값이 같다. 즉 FG1과 FG0이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이제 이 작업을 그 다음 원에서 또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원에서 어떤 원이냐면 이 원에서 해보는 거죠. 요 원에서 똑같이 해보면 여기 이제 중심값이 아까 여기하고 같으니까 이제 요것도 이제 절대값이 최대값이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똑같이 상수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또 요 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함수값이 같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가면 이 끝에까지 함수값이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이걸 이제 문장으로 더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N1에서도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데 렘마에 따라서 FG는 여기에서 상수함수이다. 그래서 FG2와 FG1이 같다.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계속 연결하는 그 함수 값들이 계속 같기 때문에 마지막 FP까지 같습니다. 그런데 P를 우리가 제일 처음에 임의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점이
G0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g가 상수함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가정이 상수함수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순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맥시멈 모듈러스 시오렘 이제 버전이 2개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그 영역의 경계가 이제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D의 내부에서 절대값 fg의 최대값을 가질 수 없다. 물론 상수함수가 아니면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버전이었는데요. 두 번째 버전은 이제 이 경계까지 포함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수 f가 bounded closed region R에서 연속이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가정이 함수 f가 이 R의 내부에서까지 이제 어넬러틱이고 상수함수가 아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부에서 어넬러틱이기 때문에 아까 맥시멈 모듈러스 시오렘 첫 번째 버전에 따르면 최대값이 이 내부에서는 생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 절대값 fg가 실제로는 이 최대값이 R의 경계에서만 생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아니고 경계에서 생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경계에서 항상 그 최대값이 있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fg가 지금 어넬러틱이니까 컨티뉴어스이죠. 그리고 이제 R은 바운디드 클로스드 리전이니까 컴팩트 셋이에요. 그래서 컴팩트 셋에서 컨티뉴어스 펑션은 항상 최대값, 최소값을 어테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R의 적당한 점에서 이 절대값 fg가 맥시멈 밸류를 이렇게 어테인 한다는 뜻인데요. 이 첫 번째 버전에 따르면 이 G0은 절대 내부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컨스턴트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G0은 실제로는 이 R의 바운더리, 경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가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맥시멈 모듈러스 시오렘의 이제 두 번째 버전에서 사실 또 중요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요 바운디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까는 바운디드가 없었는데요. 이게 증명하다가 보면 여기 컴팩이라는 것이 이제 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운디드 이 클로스 리전에서만 이 두 번째 버전은 성립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니멈 모듈러스 시오렘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 제목이 맥시멈인데 왜 미니멈이 있나 싶은데요. 보통 이 내용은 책에 따라서 본문에 있기도 하는데 지금 이 책에서는 연속 문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세트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수 f가 어떤 영역에서 어넬러틱이고 상수가 아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클로저를 이렇게 취했을 때 요걸 요 클로스 리전을 R이라고 쓰겠습니다. 요건 이제 아직 바운디드란 조건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컴팩이라는 조건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쓴 그 조건이 이 미니멈 모듈러스 시오렘에서만 있는 조건인데요. 이 R에서 fg는 0이 아니다라는 요 조건이 있을 때에만 미니멈 모듈러스 시오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두 가지 결론을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맥시멈 같은 경우는 버전 1, 2 두 개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한꺼번에 설명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영역 D, 즉 경계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는 이 절대값 fg가 역시 미니멈 밸류를 가질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함수 f가 이제 바운디드가 붙었어요. 바운디드 클로스드 리전 R에서 연속이고 그렇다면 이 절대값 fg는 바운더리에서만 미니멈 밸류를 갖는 거지 이 R의 내부 즉 D에서는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 미니멈 모듈러스 시오렘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뭐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이거 증명은 사실은 한 줄이면 돼요. g를 f분의 1이라는 함수로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fg가 0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새롭게 정의한 g는 어넬러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맥시멈 모듈러스 시오렘 첫 번째 버전이나 두 번째 버전을 요 g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이게 이제 역수니까 f로 생각을 하면 이제 맥시멈이 미니멈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요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의하는 데 있어서 fg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죠. 네, 지금까지 맥시멈 모듈러스 시오렘, 미니멈 모듈러스 시오렘 이제 모두 다 증명까지 했는데요. 네, 사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사인 g를 가지고 한번 그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이 복소 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모든 g에 대해서 미분 가능했고요. 그래서 인타이어 펑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의 크기를 계산을 한 바가 있었어요. 이 사인 g의 크기는 루트 사인 제곱 x 더하기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y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우리가 지오지브라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오지브라에서 절대값 사인 g의 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간색 줄이 x축이고요. 이렇게 초록색이 y축이고 이 z축에다가 사인 g의 절대값을 그려본 이 공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먼저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절대값 사인 x고요. 이렇게 이제 돌려보면 지금 이런 모양은 사실 하이퍼볼릭 사인 y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듯이 사인 G는 언바운디드 펑션인 게 바로 보이시죠? 이 허수축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면 값이 무한히 커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맥시멈 모듈러스 시오렘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범위를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딱 줄여봐도 이것의 이제 최대값이 이 경계에서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소값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이런 데서 이제 최소값이 꼭 내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니멈 모듈러스 시오렘은 그 FG가 0이 되는 점이 없을 때만 적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인 G는 미니멈 모듈러스 시오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위를 잘 줄여보면 이런 데서 이제 최대값이 꼭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범위를 한번 줄여볼게요. 이렇게 범위를 줄여보고 그 다음에 이쪽 범위도 이렇게 조금 더 줄여보면 이런 데선 꼭 최대값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돌려보면 이 내부 꼭 안장점 같은데 여기에서 최대값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밖에서 최대값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이렇게 한없이 줄이더라도 이 밖에서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그 책 부분에 하모닉 펑션 얘기가 소개가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칠까 합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맥시멈 모듈러스 시오렘이나 미니멈 모듈러스 시오렘이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제 하모닉 펑션에 대해서도 이러한 성질이 성립하겠는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우리가 어널리틱 펑션을 공부할 때는 계속 맥시멈 모듈러스, 즉 이 FG의 절대값의 이제 크기를 비교를 했었는데 하모닉 펑션은 그냥 이 이변수 함수 절대값 필요 없어요. UXY가 이제 언제 최대가 되느냐 그 질문으로 바꿔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널리틱 펑션과 하모닉 펑션의 관계는 어널리틱 펑션이 있을 때 이 함수의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 모두 다 하모닉 펑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2장 마지막에 공부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 관계를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G에다가 익스포넨셜을 이렇게 합성을 해줘요. 이 함수를 G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익스포넨셜도 어널리틱이니까요. 이 전체가 어널리틱 펑션이 되고요. 이것의 모듈러스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의 FG인데요.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절대값은 여기에 이제 그 실수 파트가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2의 UXY승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로 하모닉 펑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GG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점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다는 것은 이 지수함수가 역시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UXY, 여긴 절대값 없어요. UXY가 X0, Y0에서 최대 또는 최소를 갖는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돼서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맥시멈 모듈러스 아니면 미니멈 모듈러스 시오렘 같이 이제 비슷한 아규먼트가 하모닉 펑션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을 거고요.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각자 써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맥시멈 모듈러스 시오렘 그리고 마지막에 간단하게 미니멈 모듈러스 시오렘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마지막 강의에서 이 맥시멈 모듈러스 시오렘을 활용한 몇 개의 문제들을 풀어보면 이 정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복수 해석하기 1의 이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